안녕하세요. SJQTV의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선물 매매 강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 트레이딩 얘기를 꺼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왜 하냐, 해외 선물 그냥 해외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선물 옵션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그거 도박인데 왜 하냐, 너 패가망신 할 일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죠. 해외 선물을 내지는 선물 트레이딩을 도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선물은 리스크 크기가 주식시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크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크기죠. 근데 이 크기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절대적인 크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그래서 10%의 손실을 봤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 중요할 것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10%라는 그 비율이 중요할 것이죠. 그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까지 손해를 볼 준비가 돼 있다, 내지는 얼마까지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 크기를 측정하고 그런 것을 측정해서 대비를 하는 것을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리스크 크기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제가 드리는 설명에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크기라는 거는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아니면 비율적인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물과 주식의 리스크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야 왜 선물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트레이딩을 이런 개념 없이 하시면 도박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개의 리스크 크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가져온 게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애플 주식의 최저점,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 할게요. 저가가 여기쯤이고 여기일 수도 있고 219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는 2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이만큼의 이득을 얻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이만큼의 손해를 봤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캐피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만큼 이득을 볼 수 있고 얼만큼 손해가 볼 수 있는지를 보시면 선물과 주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실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놓고. 그러면 당연히 저가에서 사서 고가에서 팔았으면 이득이 났을 것이고, 고가에서 사서 저가에서 팔았으면 손해가 났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일단 비교를 하려면 캐피탈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CL이 한 계약당 위탁증거금이 6,422달러로 어젯밤에 있는 키움증권 거기 그 차트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물 차트 보시면. 그래서 6,422를 캐피탈로 놓고 고가에서 매수해서 저가에서 매도한 걸로 최대 우리가 잃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리스크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도 보고, 당연히 저가에서 매수해서 고가에서 매도했으면 수익이 낮겠죠. 그래서 그 수익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엑셀 차트로 일단 여기 이걸 보시면 설명이 필요하죠. 같은 얘기지만
일단 캐피탈은 6,422. 왜냐면 CL이 한 계약을 맺으려면 6,422의 캐피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422로 놓고서 계산을 했더니 260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 24개의 주식을 살 수 있겠죠. 뭐 24개 뭐 조금 더 넘게 나오지만 뭐 조금 넘는다고 해서 그 돈 부족해서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24개까지밖에 못 사겠죠. 그래서 24개를 샀더니 6,240달러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60에 사서 219에 그걸 팔았더니 당연히 984달러의 손해가 났겠죠. 이 손해를 원래 샀던 가격으로 비교를 했더니 15.77%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캐피탈 기준으로 했더니 15.32%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219에서 사서 260에서 팔았다면 이때는 가격이 더 싸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29개의 주식을 샀고 그걸 팔아서 이득은 18.72%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죠. 저가에 최저가에서 사서 최고가에서 매도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왜냐하면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사이즈, 크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L을 봤더니 CL은 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위탁 증거금이 이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는 한 계약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한 계약을 샀어요. 그랬더니 80.04에서 66.74 이 차이는 13.30이고 요거 하나가 바뀔 때마다 10달러. 그럼 요거 하나가 바뀔 때마다 100달러. 그럼 요거 하나가 바뀔 때마다 10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1달러가 움직이면 1000달러의 수익과 1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1달러가 아니라 13달러가 바뀌었죠. 그 얘기는 이 계약으로 80.04에서 사서 66.74에서 팔았으면 80.04에서 숏하고 여기서 크로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이 롱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숏 포지션으로 청산을 했을 때 손해가 13,300달러의 손해가 납니다. 거꾸로 하면 당연히 수익이 이만큼 나겠죠. 이것은 계산만 이렇게 놓은 거예요. 207.10 다시 말해서 6,420이 다 날리고 6,420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청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강제로 청산 당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손실은 안 나지만 적어도 원금은 다 날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만약에 포지션을 잘 잡았다면 수익이 200%가 나죠. 물론 이런 식의 200% 수익은 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때까지 그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마진을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가 난 것만큼 돈을 더 집어넣지 않으면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선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아니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100% 정도의 수익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실력에 디펜드를 합니다. 실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스크 크기입니다.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패가망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주식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어카운트 만들어서 애플 주식이 요새 잘 나간대, 엔비디아 잘 나간대 해서 그거 사자 그러면은 자기 캐피탈이 허용하는 대로 거기에서 뭐 한 3개로 나눠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거니까 한 300만 원어치만 살까? 뭐 내가 1억이 있으니까 3,000만 원어치만 살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서 사도 돼요. 왜? 굉장히 많이 떨어져도 일단 15%가 떨어졌어도 나머지 85%는 남아 있잖아요.
손해가 나도 원금이 반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어떻다? 손해가 나면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 리스크의 차이, 그만큼 주식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 운이 안 좋았어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 감당 가능한 리스크. 하지만 선물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선물 왜 해? 주식해야지. 근데 수익 나는 게 또 다른걸?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선물로 넘어오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그 수익을 쌓고 쌓아서 수익을 내는 거지, 그냥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선물 매매 제 강의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데, 뭐 일단 강의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럼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또 도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 경우에 리스크 절대값이 다르죠. 아까 보셨듯이 다 날리는 것과 20% 날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리스크 값의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선물은 그렇게 리스크 값 측정해서 내가 얼마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도 스톱해서 잘라야지, 조금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면 빨리 자르고 다음 기회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측정들을 안 하죠. 리스크 측정, 지금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리스크 측정 제대로 하신 분들 몇 명이나 돼요? 안 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그렇게 그거 없이는 절대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다릅니다. 관리 방법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포지션을 버려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외 선물 하죠? 해외 선물 이야기하면은, 해외 선물은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 낮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CL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려면 저녁 시간이면 이제 그 유럽장, 런던 세션 이런 게 시작할 때가 5시, 6시 이쯤이거든요. 그때 하거나, 아니면 그 밤 늦게 뉴욕 세션 시작할 때 밤 10시, 11시 이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포지션 딱 잡고, 뭐 대부분 지금 해외 주식,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밤새서 트레이딩 안 하죠. 뭐 10시 반, 11시 반 그때 그 오프닝 할 때 조금 한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보면서 종목 고르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뉴스 같은 거 보고 하시면서 사고, 그 HTS나 MTS 닫고 그냥 주무시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사고 팔고 하지 않고 뭐 한 달, 뭐 2달 막 그렇게 묻어 놓으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밸류 트레이딩, 뭐 가치 투자,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렇지만 선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분, 뭐 5분, 10분에 1달러씩 올라. 근데 아까 1달러 올라가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00달러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1000달러 그냥 10분만 해도 날릴 수 있는데, 그거 사놓고 잔다? 자기 전에 사고 아침에 확인하면은 안 되죠, 선물은. 왜냐면 순식간에 뭐 3달러도 훅 올라요. 3000달러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 포지션에. 근데 뭐 한 포지션만 사는 게 아니죠. 2포지션, 3포지션 사죠. 물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6400달러가 3개 곱하기 3, 2000달러 정도가 있어야지 3포지션을 살 수 있죠, CL의 경우. 심지어 ES나 나스닥 선물 이런 것들은 그 처음에 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막 10,000달러가 넘어요. 10,000달러가 들어가 있어야 한 포지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자기 전에 사고 아침에 확인하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 패턴, 리스크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선물은 주식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방법 자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 전략, 그럼 제일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할 수, 자기 그 매매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차트들도 많이 보시고, 거기에 있는 그
기술 지표 이런 것도 많이 보시니까 예를 들면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보다 낮을 때 사고 이동평균보다 높을 때 판다, 뭐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은 매매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매 방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시그널이 있어서 뭐 MA 그 무빙 에버리지가 나와서 이동평균 시그널대로 사기 위해서 사고 팔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때 살 때 내가 여기서 사서 이 밑에 10틱이 그 10틱이 뭐 CL 같은 경우에는 그 1센트가 1틱이에요. 그 하나씩 오르고 내려가는 그 단위가 10개만큼 떨어지면은 그때는 난 무조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근데 이거는 매매 전략이 아니죠. 무슨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그 자체에 대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안 사. 만약에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 호가창을 봤더니 호가창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빨라. 그럼 일단 그거 안 하고 이게 조금 안정이 되면 사야지. 뭐 이런 식의 매매 방법 자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애플을 사야지. 그러면 애플에 하면은 뭐 거기에다가 수량 집어넣고 가격 집어넣고 뭐 이것을 그 리미트 오더 그 지정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마켓 오더 매매가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이렇게 체크하고 구매하시겠으니까 누르면은 다시 yes, no, 예, 아니요 누르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선물은 그 사이에 이미 10틱, 20틱 내가 사고 싶은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거나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트레이딩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트레이딩까지도 하는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선물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 선물 트레이딩 하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트레이딩 스트래터지가 아닌 엑서큐션 스트래터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트레이딩은 도박이라는 것은 어떻다? 오해다. 트레이딩이 해외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해외 선물 트레이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달려든 사람들이 내가 해봤더니 그거 원금 다 날려.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자기가 잘 모르고서 뛰어들어 놓고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게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은 도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해외 선물 트레이딩은 좋은 거 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1분, 2분에도 50틱 막 이렇게 올라가요. 50틱이라는 게 뭐야? 저걸로 따지면 50 곱하기 10달러 CL의 경우 $500가 올라가고 $500가 내려갑니다. 1분 안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시점에서는. 아닐 경우에는 뭐 1시간도 걸릴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내가 포지션을 딱 잡았는데 이거 아닌데 하고서 10틱 정도 돼서 그냥 떨어내서 그러면은 $100 손해 봤죠. $100 손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시그널이 나와서 들어갔어. $200 20틱 슉 올라가. 그러면 딱 20틱 했죠. 그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손해를 $10를 봤어도 $100를 봤어도 그 다음에 $200 소익을 낼 그 기회가 바로바로 와요. 그런데 주식은 올라가면 좋죠. 계속 묻어놨더니 막 100%, 200%도 됐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뭐 한 10년 묶어놓으면.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거 타이밍 잘 잡고 들어가셨으면은 뭐 150% 수익 냈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거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뭐 그건 좋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엔비디아에 좋다고 달러 들어가는데 손실이 20%가 났어. 근데 다들 엔비디아 좋대. 이거 파는 건 또 아까워. 20% 손실이 났으니까 다시 100%로 올라가고 거기에 또 120%에서 20% 수익이 날 때까지 언제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언제 될지 기약도 없어. 돈은 돈대로 묻어져 있어. 답답하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에 집중을 하면 선물 트레이딩에 익숙해지고 되게 좋은 자기 매매 전략을 잘 해서 그것을 뭐 백테스팅 한다거나 잘 검증을 해서 하시면 손해 없이 수익을 또박 내서 쌓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기회가 많다는 얘기는 조금씩 쌓아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주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승률이 낮아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승률이 낮지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게 잃고 크게 이익을 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그널 나와서 포지션 잡았는데 10틱 정도 다시 내려와 그러면 끊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내가 잘 잡았네 해서 20틱 올라고 30틱 올랐어. 그럼 딱 거기서 먹고 나와. 그리고 다시 했는데 또 $10 잃었어. 10센트 잃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5번에 2번 이기고 3번 지고, 아니면 뭐 더 극단적으로는 2번 잃고 1번 수익을 내면 승률은 3분의 1밖에 안 돼도 이익이 납니다. $20 잃고 $30, $40를 수익을 내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할 수가 있죠. 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사이클이 짧아서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죠. 조금 되는 거 잃는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트레이딩을 피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니까 지금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통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갑자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해서 막 오르고 있어. 지금 안 들어가면 내일 들어가면 늦죠. 주식은. 다시 그런 기회가 내일 또는 모레 온다는 보장이 없죠. 주식은. 그런데 얘는 하루에도 그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확실하지 않은 트레이딩은 오히려 피해서 리스크를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다. 내가 지금 안 들어가도 다음에 또 있을 거니까 그거 아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작은 수익을 쌓아서 큰 수익을 만든다는 마인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새는 또 마이크로 상품이라고 해서 좀 전에 CL 말씀드린 거에서 마이크로 CL이라고 했어요. 걔는 $6,400가 증거금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640면 증거금으로 충분해. 대신 한 틱 올라갈 때 아까 $10라고 했죠. 그게 한 틱 올라갈 때 $1. 물론 커미션이 몇 달러 되기 때문에 한 3틱 정도는 해야 그 트레이딩 비용이 감당이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리스크 생각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마켓이 확 떨어져서 아까 $1,000 잃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100밖에 안 잃어도 되니까. 물론 $600의 증거금인데 $100 잃으면 굉장히 크게 잃은 거죠. 그건 맞습니다. 비율상으로. 하지만 그렇게까지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죠. 아까 $10, $100로 막을 수 있었다. 10틱. 10틱이 밑으로 내려와서 손해가 나는 거로 끊고 다음 기회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니까 10틱이 떨어지면 $10예요. 뭐 선물 트레이딩 하는데 $10 떨어진 거가 과연 큰 것일까?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 상품들이 대중화돼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거는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선물하는 거라서 그 트레이딩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그 뭐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중들한테도 이런 그 강의를 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이거예요.
마이크로 상품들이 대중화됐다는 거. 그래서 미국 선물 마이크로 상품 일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리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왜 이제 와서 선물 얘기를 하느냐? 마이크로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해외 선물. 그러니까 그냥 CL 하면 패가 망신, 마이크로 상품으로 패가 망신을 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길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본 게 13,000달러였는데 마이크로 하면 1,300달러인 거예요. 석 달 동안의 그 리스크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물 그 익스체인지들도 마이크로 상품이라는 걸 내놨고,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들도 여기에 많이 옮겨갔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전에는 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1.5%를 못 잡았죠, 포지션을. 왜냐면 뭐 한 계약 아니면 두 계약이니까. 그런데 마이크로 상품으로 넘어가면 한 계약하고 두 계약 그 사이에 1.5계약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15계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외 선물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선물 트레이딩은 진입 장벽이 있죠. 선물도 모르겠는데 해외 선물이라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주식은 주식시장에 대해 잘 몰라도 매매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선물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100%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 주식들은 뭐가 있냐면 마진, 뭐 월물, 롤오버 이런 것들이에요. 뭐 마진은 증거금을 어느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3,000달러 손해를 봤으면 뭐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지만 3,000달러 손해를 봤으면 그러니까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0달러 손해를 봤는데 6,000달러가 증거금이면 증거금 6,0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날아갔죠. 그러면 다시 내가 포지션을 잡으려면 그 6,000달러 6,244였나요?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6,422구나. 6,422를 채워 넣지 않으면 강제로 청산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3,000을 잃으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받을 수가 없잖아. 그 익스체인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마진을 매일 전화가 와서 너 마진 안 집어넣으면 새 포지션 못 잡아. 있는 포지션 강제 청산돼. 라고 전화가 오는 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화 제목도 있죠. 그 영화 제목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진콜을 당하면 그 돈을 집어넣어야 그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새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마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몇 월물에서 그 월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 아까 CL 같은 경우에는 3월물 그러면은 뭐야? 3월에 크루드 오일을 사겠다는 선물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되기 전에 그 계약이 끝나고 계약 그거가 다 정리되고 3월에는 딜리버리 배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물 그러면 보통 1월달 정도, 1월달에 트레이딩을 합니다. 1월달까지 보통.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월달, 3월달이면 트레이딩을 4월물, 5월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월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롤오버, 나는 전에 있던 월물인데 이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그럼 그 다음 월물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 걸 갈아타는 걸 롤오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그 크루드 오일 선물 샀는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식처럼? 아니죠. 계약이 끝나고 월물이 끝나면은 내가 사겠다는 계약을 했으면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내가 팔겠다는 계약을 했으면 어디서 원유를 가져다가 누군가한테 그 배달 받을 사람한테 배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거 다 사서 배달하고 그러면은 탱크 로리도 사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 모르면 선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진입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점 100패. 이런 거 모르고서 해놓고 시작해놓고 도박이라고 괜히 오해나 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것들 이거 이 위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선물에 대한 건데 해외 선물이면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그 상품이니 상품 선물 그러니까 커머디티라고 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 상품에 해당되고 뭐 구리 선물 뭐 내추럴 가스 선물 개솔린 선물 휘발유죠. 뭐 거기에 뭐 캐틀, 뭐 소, 돼지 이런 것도 그 살아있는 돼지 이런 것도 선물로 팔아요. 미국에서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물하죠. 중국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 뭐 그 희소 금속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품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선물이 처음에 나왔는지도 물론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뭐 국채 선물 또 뭐 지수 선물도 많이 아시죠? ES, NQ 뭐 이런 이제 이미니 S&P 그 지수 따라가는 선물, 나스닥 100 따라가는 선물 이런 거 있죠? 그 ES, NQ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시작하려면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리스크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리스크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물 트레이딩은 도박이 아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선물 모르고 선물 트레이딩 뛰는 사람들이 한풀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 또 해외 선물 트레이딩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 이용한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 적게 잃고 크게 버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해외 선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선물 트레이딩 시장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 매매 강의를 만들었고 그걸 수강을 하려고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선물 매매 강의를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막 배경에다가 막 애니메이션도 집어넣고 동영상도 집어넣고 해서 만들고 싶었지만 뭐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저는 트레이딩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PPT 좀 올드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만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선물 매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거의 3기, 이번에 3기 지금 모집 중인데, 뭐 이 동영상 3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격월로, 기수별로 지금 계속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수강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제 본업은 따로 있지만, 본업 외에 다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SJQ TV에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요. 기수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SJQ TV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관련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무료 아니고 유료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곳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